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결정이 나왔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상급심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7일 내에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차저차하여서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실질적인 파면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뭐 이게 혹시라도 구속 취소가 결국은 상급심에 가서라도 인용이 되더라도 다른 이제 혐의나 이런 것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설을 많이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금요일까지만 해도. 예. 근데 이 검찰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즉시 항고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보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검찰 내부 게시판에 뭐 쓰면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아니 검찰총장이 한 번 그렇게 말했다고 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법도 아니고 보통 항고를 해야 지금 됩니다. 즉시 아니 7일 이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7일 내죠. 즉시 항고는 7일 이내 아니야? 석방지를 했기 때문에 석방지를 했기 나갔구나. 때문에 맞서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석방 이후에 하는 항고를 어쨌든 항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고장에다가 네. 즉시 항고, 보통 항고 이렇게 안 쓴대요. 그냥 항고라고 쓰는데 그렇지. 냈을 때 분류상 이제 즉시 항고냐 보통 항고냐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를 그냥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지. 그렇죠. 항고를 그냥 내면 되는데 근데 수사팀은 입장을 이미 밝힌 거죠. 이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건에 대하여 보통 항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통 항고를 하는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안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세운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을 검찰이 한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형식적으로 지금 검찰이라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박세현이가 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이잖아. 그리고 특수본부장이 전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돼 있는데 박세현이가 지금 지휘를 한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잖아 이제는. 총장이 자기가 지휘를 했다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은 직권이 있기 때문에 남용을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직권남용이에요. 하여튼간에 직권이 있는 걸 남용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검찰이 형식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잘못한 걸 지금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라면은 검찰이 잘못한 거를 인정한 거면은 지들이 사퇴를 해야죠. 누구가 됐든 간에 최소한 자기들 논리 안에서라도. 근데 이자들이 사퇴는 안 할 거니까 본안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윤석열 풀어주는 걸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여서 이건 무슨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애초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구속 기간 내에 이 기소를 안 했으면은 이것도 검찰 책임이고 구속 기간 내에 했는데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도 검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자기 말이 맞아요. 나는 전국 검사장 지휘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그러면 구속 기소할 때도 본인이 지휘했고 상반대를 지휘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책임져야죠. 하나를 책임지더라도 본인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사퇴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윤석열을 빼고 막 이거는 정치적으로 막 논쟁이 붙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기소를 검사장회의를 해가지고 얘를 기소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추가로 청구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하다가 이게 시간이 도과했어. 뭐 본인들은 도과 안 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도과했다라고 하고 이거 구속 취소 사유다라고 해서 풀어줬으면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이거는 검찰이.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누가 됐든 검찰에 누가 됐든. 근데 지금은 이거는 검찰총장이 다 한 거잖아요 지금. 풀어주는 즉시 한 거 포기한 것도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사장회의 열어가지고 시간 넘긴 것도 검찰총장이 한 거니까 뭐가 됐든 이거는 과거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때려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해가지고 그걸로 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법무부 장관도 없고 사관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편이고 뭐 지금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이거는 징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징계 아니면은 이제 뭐 파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어제 심우정 총장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재경환 부장검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검찰에서 고등검찰청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 없애버리자. 왜? 법원의 판단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 사람은 살인을 했으니까 징역 10년을 징역 10년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아니야 얘는 무죄야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선배들 고검에 가 있는 선배들 전부 다 변호사 기업해야 된대요. 왜냐면 고검 필요 없잖아. 이제 항소 안 하고 무조건 1심 법원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스라고 따를 거니까요. 자, 그 지기현 판사 그러니까 이게 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짠 거 아니야? 와 같은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황당한 게 자 이게 다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기현 판사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그 안에 빼기로 돼 있는데 구속 기간에는 빼기로 돼 있는데 분명히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체포 적부심의 신문 기간도 넣어놨어. 넣어놔가지고 9시간이 경과를 했다, 도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사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멍터리 이 판결을 했는데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싸 좋아, 아이고 좋아 이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지기현은 나는 하나 요거는 보네드 플레이를 내가 할게. 그 다음에 검찰이 아이고 그 보네드 플레이를 받아서 나는 또 보네드 플레이를 할게.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볼게. 그런 음모론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런 음모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국장일 때 이 사람이 심우정이가 검찰과장이었네. 거의 사수 부사수 관계네. 자기들끼리 친했네. 정진석이 아버지가 정성모가 심대평이를 밀어줬고 심대평이 아들이 심우정이네. 다 충청남도 이쪽 사람들인데 고개 넘어가면은 윤기중 씨가 윤석열 씨 부친이 거기 살고 있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너무나 먼 이야기죠. 근데 너무나 황당한 판결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인권보호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도 그래 인권보호 좋지. 근데 왜 첫 번째 타자가 윤석열이냐? 71년 만에 왜 첫 번째 타자가 윤석열이야?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음모론이 다 도는 거야. 그리고 자꾸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위헌 판결을 받은 건요.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해서 즉시항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구속 취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보석하고 구속 집행 정지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밖에서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때도 김주현 당시 검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설사 이게 위헌이라 할지라도 즉시항고 조항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는 뭐냐면은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구속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밖에 나와서 정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만나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구속 집행정지나 그 다음에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그 위헌 판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속 집행 세 가지가 있어요. 쉬운 말로 시청자가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은 깜빵에 있는 사람은 그 잡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하기 전에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번에 71년 만에 된 구속 취소가 있어요.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도 김주현 수석은 그건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법무부 차관이었어.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위헌 판결 나온 것도 없고요. 현재 지금 그 형사소송법 조항에 보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슨 뭐 위헌이니 그걸 갖다 붙여요. 그냥 그 엿장수가 젓가락만 치면 그냥 무조건 박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고 읽어드릴게요. 김주현이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이제 맞아요.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났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는 그때 이제 아직 위헌 판단을 안 받아보니까 2015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법사위의 김주연 법무부 차관 지금 민정수석이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석을 해서 예를 들면 구속집행 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여기에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석방 결정에도 도주 방지를 하기 위해 석방 금지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 검토 의견이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이게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지. 형사소송법 91조 4항에 딱 명시돼 있어요. 자, 즉시 항고가. 그것과 관련해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